53P에서 61P 사막, 행운 뒤에 숨은 것. 이보다 최악의 상황이 있을까? 2011년 3월 25살이 된 우리의 사업은 나날이 발전했다. 월세 22만원짜리 방에 살다가 3천만원을 벌어들이는 건 기적과도 같았다. 매일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싶은 나날을 보냈다. 밤에는 시간당 20만원을 벌면서 천재 상담사 소리를 듣다가 낮에는 평범한 대학생으로 지내는 이중생활을 이어나갔다. 3학년이 되자 모든 게 시시하게 느껴졌다. 차츰 전주에서의 삶이 무료해져 갔다. 내가 큰 돈을 벌자 주위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멀리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먼저 가진다는 걸 이때 깨달았다. 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제주도 한 달 살이를 떠났다. 오피스텔에서 지내면서 상담도 하고 여행도 하는 디지털 노마드 생활을 했다. 끝으로 보기엔 영화처럼 살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 내 삶은 늘 쪼들리고 있었다. 모든 사업은 처음 성과를 냈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 나와 지안이가 벌인 사업은 무자본 창업에 가까웠다. 사무실도 직원도 없었기에 들어갈 비용이랄 게 없었다. 처음엔 3천만원씩 들어오는 게 다 우리 돈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다. 각종 세금을 제하면 실제 우리에게 떨어지는 건 650만원 정도였다. 3천만원 수입에 취해 있던 우리는 각자 좋은 차를 샀는데 그 할부금만 150만원이었다. 거기에 월세 100만원, 부모님 용돈 100만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입금 등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게 없었다.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100만원 수준이었다. 오히려 대학 시절 가회를 하며 200만원씩 벌 때가 더 풍요로웠다. 사업이 커지면서 우리는 각자 역할을 나누었다. 자금 관리와 회계, 경영 등은 지안이가 맡기로 했다. 나는 상담글을 작성하거나 상담을 진행하고 연구하는 역할을 맡았다. CFO, 최고 재무 경영자와 CTO, 최고 기술 경영자로 갈라진 셈이다. 우리는 이후 3년간 재택근무를 하면서 각자의 일에 전념한다. 나는 나대로 그 업계에서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고 수많은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이론을 정립해 재심리학이란 걸 만들게 되었다. 소문이 나면서 인기가 치솟았다. 나에게 상담을 받으려면 1, 2개월은 기다려야 했다. 상담 폭주 때문에 상담 제안을 거는 일이 잦아졌고 제안을 푸는 날이면 수백 개의 상담글이 올라왔다. 나는 3년간 매일 5건에서 7건의 상담을 하면서 전문가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러면 일요일과 제외에 관한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가 하는 일이 궁금할 수 있으니 간단히 요약해 보겠다. 고민을 가진 내담자가 상담 사연을 작성한다. 두 번째, 나는 사연을 읽고 둘의 상황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한다. 세 번째, 연애 상대의 심리를 파악하고 그에게 해야 하는 액션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문자 한 번으로 매달리게 만들거나 재회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만드는 게 목표다. 재회 확률이 30% 미만인 경우엔 환불을 권유한다. 네 번째, 대부분의 케이스가 문자 한 번만 보낼 수 있는 상황이다. 단 한 문장으로 상대의 감정을 완전히 뒤흔들어야 한다. 상대를 슬프게 할 수도 있고 악몽을 꿀 정도로 충격적인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다. 다섯 번째, 내담자가 메시지를 보고 나면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상대가 매달릴 수 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액션 방안을 내담자에게 알려준다. 아울러 상대의 심리 변화를 설명해준다. 이때 수많은 사례를 듣고 겪으면서 나는 어느새 인간 심리 분석과 심리 시뮬레이션 전문가로 거듭났다. 5에서 10쪽에 이르는 상담 사연을 매일 5, 6건씩 읽어야 한다. 30분 정도 고민하여 창의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했다. 끝없이 통찰력을 요하는 작업이었기에 자려고 누워서도 독창적인 해법을 연구했다. 덕분에 문제 해결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다. 세상에는 안 풀리는 문제보다 고민하면 풀리는 문제가 훨씬 많다는 걸 깨달았다. 이런 깨달음과 적극적인 두뇌 사용은 이후 다른 창업에서 다시 중요한 자산이 된다. 이처럼 전문성은 나날이 발전해 갔지만 사업 자체는 3년간 정체되어 있었다. 서로에 대한 불만도 쌓여갔다. 지안이는 내가 경영상 고충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는 나대로 이런 불만이 생겼다.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월 3천씩 벌었는데 어떻게 3년간 매출이 그대로지? 그리고 실제 고객을 상대하는 건 나 혼자인데 왜 650만 원만 받아야 하지? 사업 구조도 마케팅도 맨 처음과 똑같으니 사업이 더 커지지 않는 게 아닐까? 이걸 경영이라고 할 수가 있나? 겉으로는 사이가 좋아 보였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불만이 쌓여갔다. 나는 사업을 공격적으로 펼치길 바랬지만 지한이는 보수적으로 하길 원했다. 그리고 나는 창업 초기 외에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주도권을 잃은 상태였다. 무엇보다 이때까지 군대에 갔다 오지 않은 상태였다. 불안한 나와 지한이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하면서 우리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다.